지금의 이 반등은 사실 좀 매력적인 반등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반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단기 급락을 맞았습니다만 바닥을 형성했던 기간을 지금 약 3일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었고, 근데 보통 바닥을 형성하면서 가격적으로 계속 위쪽을 체크하는 작업들을 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FOMC가 지금 사실 FOMC가 그렇게 기대되진 않습니다. 뻔짜의 내용이라 그냥 빨리 이번에는 좀 지나갔으면 하는 입장이고,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1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들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사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폭풍 전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자체적인 변동성들을 높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흐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은 유리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장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 지난 시장을 좀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장을 먼저 살피자면 일단 다우지수는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지켜야 될 자리를 일단 지켰고, 지키면서 추세를 돌렸다. 그 얘기는 현재 내려오는 이 추세에 따라서 하락전환 가능성보다는 반등을 하든지 이 구간에서 묶어둘 확률이 크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분위기적인 측면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주봉상의 위치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하향하던 상태에서 추세가 깨지면서 추세가 붕괴될 수 있던 시국에서 바로 다음 캔들을 통해서 주가를 회복시켰다는데 이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두면서 봤을 때 시장은 지금 바로 극단적으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어저께 이 시간을 통해서 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 유가나 이런 측면들은 이미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근데 골드, 금 가격이 2,000불 이상에서는 분명히 저항 감각,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 가격 이하로 하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 부분들이 2,000불 이하로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 주는 요인들을 대거 축소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유가 또한 81불까지 어느덧 밀려 내려왔습니다. 조정세가 좀 큰 편인데, 최근에 중동 쪽에 있었던 이슈에 따라서 일시적인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반등이었고, 점진적인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직전 저점 구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바라봤을 때 유가의 하락 가능성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 돌아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가 자체의 움직임들이 일단 80불 정도 초반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금 가격의 움직임도 현재 구간에서부터 2,000불 이하 구간을 계속 하회하고 있다고 하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앞선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라보는 측면이 무조건 맞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부분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또는 급락을 하게 되면 이 올라간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시세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시세에 있는 부분만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급락자리, 여기는 급등자리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급격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그 뒤의 파동들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코로나 사태 때,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때 사태 때, 요 정도가 어느 정도는 그러한 좀 영향권에 좀 있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영향이 있었고, 쉽게 말하면 연속적인 하락들을 보이거나 연속적인 급등을 보이거나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나타나다고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급등하더라도 쉽게 돌파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오밀조밀한 박스를 가진 상태에서 지금 계단식인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저희 담당자가 올려드릴 때 아직 꺾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런 식으로 저를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냐로 질문이 이제 따라와야겠죠. 여기서 판단할 건 무엇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 위치가 과연 추세를 온전하게 되돌리는 자리냐, 그래서 완전히 V자형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완전히 추세가 상반되게 바뀌는 자리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다시 조정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수를 가지고 백날 차트에다 라인 그리고 백날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백날 그려봤자 답지 안 나옵니다. 요렇게 그려서 그럼 여기가 저항이면 여기서 빠지는 겁니까? 지나고 나서 난 그림에서는 그게 맞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그림이 요렇게 되게 되면 달라지겠죠.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깨지면 하방입니까? 또는 여기를 지키면 계속 상방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의 방식의 접근이 아니고, 앞서 비유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주변 데이터를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 데이터를 같이 봐야지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문제가 발발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빅7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전쟁,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연준에서의 멘트, 이런 부분들인데,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FOMC 성명서가 있어요. 근데 사실 FOMC 기준금리는 변동이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냥 말이죠. 어떠한 말을 할 것이냐, 그 말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질 것이냐, 이러한 것이 지배적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준에서의 멘트가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연준 쪽의 긴장감들은 또 완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 긴장감이 완화되어지면 시장도 반응하겠지만 위험자산들의 움직임이 지금 공격적이었던 측면들이 많이 완화되어지겠죠. 특히 금 가격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중동 쪽에 대한 문제 여전히 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행 중이지만, 중동하면 유가라고 말씀드렸고 유가하면 중동입니다. 아직까지 가격은 오히려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생각만큼 심각한 단계, 사상자가 생겨서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측면이 미약하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흐름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연준 이후에 이 주가의 움직임들도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반등은 사실 좀 매력적인 반등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반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단기 급락을 맞았습니다만 바닥을 형성했던 기간을 지금 약 3일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었고, 근데 보통 바닥을 형성하면서 가격적으로 계속 위쪽을 체크하는 작업들을 했다. 근데 이 위쪽을 테스트한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 뚫어놓은 길은 다음에 뚫고 갈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길을 갈 때는 다 처음으로 가게 되면 이 길은 좀 뻑뻑한 법인데 길을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이 길을 뚫었다라는 것은 지금 하루에 100포인트 단위로 고점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14,400포인트, 지난밤에는 14,500포인트 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열어주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점을 열어주는 이러한 작업들이 왜 긴밀하게 의미를 갖고 가게 되냐면 바닥권에서의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걸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시세, 그리고 그 시세가 한 번에 쏟아내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거나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면서 또 매집, 다시 고점을 넘기면서 재매집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제일 괴로울 겁니다. 경험자들이나 매매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하기가 또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간들이 굉장히 헷갈림을 유발하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하지? 라는 궁금증에 빠지기 좋은 상황이죠. 이럴 때는 너무너무 쉬운 전략이 있습니다. 시세를 바라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주변 데이터를 같이 믹스를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이 믹스를 해서 접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더욱더 많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고 접근했을 때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FOMC가 지금 사실 FOMC가 그렇게 기대되진 않습니다. 뻔짜의 내용이라 그냥 빨리 이번에는 좀 지나갔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 내용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대해사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대 대만의 유안타증권의 실전 투자대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의 흐름들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지금 분위기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크게 등수의 변화들이 조금 일부 나타나긴 했다. 등수의 변화들이 일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포인트들을 기록하시면서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 역시 적중률이라든지 최근에 특히 킹오브 승률 이런 부분에서도 큰 변화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니까 오히려 좀 빠르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이제 곧 만기를 기다리고 있죠. 11월 3일까지 라운드 1이 약 이틀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FOMC 이후에 한번 라운드 2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저는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